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 컴퓨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왜 분석을 시작했을까요? 명료합니다. 주가는 싼데 전방산업은 앞으로 수년간 성장 사이클에 있을 것이 확실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 주가 지표를 둘러볼까요? 시가총액은 1021억 원인데 수년금이 500억 원이 넘습니다. 제가 추정한 2024년 예상 실적을 토대로 하면 현재 PR은 4.1배, 이부 에비타는 1.5배에 불과합니다. 제 투자 경험에선 이부 에비타 2배 밑에서 매수했는데 회사가 어렵지 않고 무난히 실적을 내는 기업이다. 투자에 성공했던 확률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부 에비타 1.5배라는 건 기업을 전부 산다고 가정했을 경우 투자한 다음에 1년 반 정도가 지나면 감가상각비를 포함해서 회사가 벌어들인 돈으로 한국 컴퓨터 하나를 더 살 수 있다는 것인데요. 어떠세요? 또 볼까요? 회사가 연간 15%의 수익성을 내는 순자산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순자산보다 40%가 낮아서 PBR이 0.6배로 평가받고 있네요. 그리고 이번 주총에서 결의한 주당 배당금 300원이면 예상 배당 수익률이 4.7%가 됩니다. 만약 멀쩡한 회사라면 주가 지표로서는 상당히 싼 상태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가가 크게 싸다면 이유가 있겠죠. 그 기업 미래에 대한 근심거리가 많거나 아니면 시장이 오해를 했을 수도 있고요. 혹은 기업의 잠재력을 미처 못 보고 있거나 말이죠. 제가 보기엔 한국 컴퓨터에 대한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EMS 사업자는 제조를 맡기는 기업에게 종속적인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주가 디스카운트 요소이다 라는 염려가 있는 듯 합니다. 한국 컴퓨터 고객 수가 몇 안 되고 제품 다양화 측면에서도 불리하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산업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 역시 주가 할인 요소이다. 이런 걱정들이죠. 어찌 봐야 할까요? 한국 컴퓨터 비즈니스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겠습니다. 한국 컴퓨터의 비즈니스를 EMS 사업이라고 합니다. 전자제품을 만들어 달라고 고객이 위탁을 하면 이를 수행하는 사업이죠. OEM, ODM, 그리고 애플과 폭스콘의 관계를 떠올리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2000년을 전후로 특히 상품 주기가 빠른 전자제품 분야에서 크게 성장했고 지금도 신속한 제품 출시, 설비 투자 부담 경감, 혹은 각각의 전문성 강화 등 윈윈의 효과를 거두며 여전한 성장세입니다. 그림에서 빨간색 화살표를 보시면 EMS 사업은 단순 하청 가공인 OEM과는 다릅니다. 여러 과정을 아우르고 있죠. 그만큼 제품 및 기술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축적된 전문성, 기술 등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고객과의 관계에서 소위 EMS 업체가 받는 입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기술 안보 등의 이슈로 시끄러워도 애플과 폭스콘의 관계가 여전한 것을 보면 시장의 오해처럼 맹목적인 갑을관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한국 컴퓨터 기업 연역을 한번 보실까요? 주요 고객인 삼성 디스플레이와 LCD부터 지금껏 거의 20년을 동행하고 있습니다. 지나친 평가 절하는 옳지 않아 보입니다. 한국 컴퓨터의 제품은 스마트폰, TV 등 디스플레이 패널의 화면을 구동시키는 모듈을 만듭니다. PBA라고 하는데 PCB의 여러 부품 등을 조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PCB와 어셈블리가 합쳐진 말이죠. SMT는 기판의 여러 부품들을 올려놓는 것으로 PBA를 만드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3년 사업보고서에서 한국 컴퓨터 매출 구성을 보실까요? QD OLED와 LCD 모듈용 부품이 주로 TV에 사용되고 삼성 디스플레이로 판매됩니다. OLED PBA는 스마트폰 화면을 구동시키는 용도로서 영풍, BH 등을 거쳐서 아이폰에 채용됩니다. 인버터는 최근 LX 일렉트릭 매출 호조에 영향받아서 판매가 3년 연속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객사가 몇몇 소수업체라는 것도 지적되죠. 그런데 저는 시각을 좀 달리해서 보려 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들 고객사들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막강한 선도업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년에서 20년 정도 파트너십을 이어왔다면 서로에 대한 신뢰가 상당하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이들 고객사가 새로운 사업 전략을 강하게 시도할 경우 한국컴퓨터로선 큰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삼성이 LCD 사업을 축소하면서 한동안 고전했지만 표에서 보시듯이 삼성전자가 대형 프리미엄 TV 공략을 QD-OLED로 설정하고 2022년에 첫 출시에 나섰습니다. 연두색 박스를 보시면 2022년에 966억 원, 23년엔 1442억 원으로 엄청나게 매출이 점핑합니다. 표 맨 아래 OLED PBA를 보실까요? 2017년 아이폰에 OLED가 탑재되면서 큰 기회를 얻었고 지금도 계속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들 대형 고객사들은 EMS 사업자로 두세 개 업체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컴퓨터와는 강한 결속력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저는 OLED 시장이 긴 성장 추세에 진입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애플 아이패드에 OLED가 적용돼서 곧 첫 제품이 출시되죠. 패널이 양산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입니다. IT OLED 시장은 이제 점화가 되었고 노트북에 탑재되는 2026년경부터는 성장의 가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합니다. 제가 추정하기에는 2026년에는 현재 아이폰 판매 대수에 해당하는 만큼의 새 시장이 형성되고 이후 3년 이상 빅사이클이 전개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애플은 수년간 정체 중이었죠. 극복을 위해선 변화와 전략이 필요할 겁니다. OLED PBA를 공급하는 한국 컴퓨터에겐 기회가 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한국 컴퓨터 매출의 또 한 축이죠. TV용 모듈 부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QD, 퀀텀 닷 OLED TV와 연관됩니다. 삼성전자 TV 전략은 대형 프리미엄급에서 OLED 패널 비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의 영향은 한국 컴퓨터로 직결됐죠. 한국 컴퓨터 매출에서 보셨듯이 2022년, 2023년 관련된 매출이 1,400억 원대까지 괄목하게 늘었습니다. 올해도 같은 기조의 전략입니다. 한국 컴퓨터는 EMS 사업이라고 해도 제품군을 넓히는 것보다는 디스플레이 분야에 매진할 태세를 보입니다. 회사 CI 컨셉에서도 의지를 확인할 수 있겠고요. 사업보고서에도 QD 디스플레이에 대한 역량과 설비 집중 투자에 진심인 것 같습니다. 협소한 제품군이라는 우려로 디스카운트 하는 것이 당연하죠. 마지막으로 주가 얘기를 해야 할 차례네요. 그간 한국 컴퓨터 주가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국면을 나눌 수 있는데요. 파란색 음영이 기존 주력이었던 LCD 사업이 2013년경 피크를 이룬 다음 축소되는 모습입니다. 2018년 적자까지 부진했던 시기죠. 21년부터는 스마트폰용 OLED 부품 매출이 수면 위로 급증했고 22년부터 QD OLED TV가 반영되면서 매출도 영업이익도 과거 LCD 시절의 최고점을 넘겼습니다. 주가도 새로운 영역 6,000원 이상을 시도했고요. 올해부터는 IT OLED 시장이 점화되면서 추세적 성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국 컴퓨터 주가는 무엇을 반영하려 할까요? 제 생각은 좀 낙관적입니다. OLED 생태계 확장이 추세적이라면 가동률 상승이 뒤따를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위 레버리지 효과가 나서 고정비 증가보다 이익을 내는 크기와 속도가 더 앞서게 될 것입니다. 저라면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주가는 싼데 추세적인 매출 성장으로 수익성이 향상되니까 앞으로 주가는 좀 더 높은 영역으로 미래일 수 있겠다라고 말이죠. 한국 컴퓨터 주가는 저평가 상태입니다. 제 수익 추정을 보시면 올해도 좋지만 내년부터 증가율이 더 커질 것으로 봅니다. 영업이익률도 7%대로 올라서서 수익성 향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PER은 올해 4.1배, 향후 12개월 순이익 예상 기준으로는 4배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대형 EMS 기업들은 PER이 12배에서 20배 정도 되는데 물론 단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 컴퓨터가 수년간 성장 기조에 진입한다면 과거 LCD 호황 시절과 비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당시에 평균적으로 7.2배의 PER을 받았던 것으로 추산됩니다. 적어도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요? 멀쩡하고 기회도 있는 회사인데 말이죠. 제 의견을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조하시고
각자에 맞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구독해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